안녕하세요. 걷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가 다시 이제 2023년도에 들어서 새롭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삼별초 순례길에 대한 건데요. 제가 그 순례길 학교 교장으로서 올해 계획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삼별초 순례길입니다. 삼별초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역사에 있어서 자주 정신을 아주 끝까지 보여줬던 그 군대인데요. 고려시대 때 최후의 사병으로 시작된 삼별초가 끝까지 그 몽고 세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주도에서 화려하게 사라진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이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가 바로 삼별초입니다. 그 고려사나 조선사에서는 이 삼별초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려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진도로 피난을 간, 도주를 한,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반역의 사람들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삼별초 사람들의 그 마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반역이라고 보기보다는 외세에 대한 항거하는 우리의 어떤 자주의식의 발로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삼별초 순례길을 걷는 이유는 이렇게 평가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흔적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당시 상황과 같이 겪어보고 현장에서 그 삼별초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삼별초 순례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삼별초군은 원래 이제 고려가 이제 몽고가 고려를 침입하기 전부터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그 몽고의 침략 이후에 정확히 말하면은 1232년이죠. 이 개성 정부가 강화도로 들어가게 되고 사실상 정규군이 몽고에게 깨지게 되자 결국은 고려 정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삼별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별초라는 것 자체가 특공대라는 의미인데 지금 의미로 보면 상당히 용감하고 그 다음에 싸움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삼별초였거든요. 뭐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까지 해서 삼별초인데 이 사람들은 무신 정권을 지탱하는 군사적 기반도 됐지만 정규군이 없어진 고려에서 끝까지 고려 정부를 지켜냈던 사병이기도 합니다. 정규군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신 정권을 지탱하면서 이득을 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몽고가 6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략을 하고 이 강화도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 고려 전체 강토를 갖다가 유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2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또 몽고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화려한 문화유산들을 훼손하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강화도에 들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본토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데려가고 죽이고 훼손함으로써 이 고려 정부가 항복하기를 바랬는데 결국 그 무신 정권에 있었던 그 사람들 최후를 비롯한 최씨 정권 그 다음에 김준이라든가 이면에 이런 정부들은 끝까지 항복하기를 거절했는데 결국은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 원종은 그 몽고 세력에게 굴복을 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삼별초 군대가 결국 그 강화도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진도로 가고 제주도로 갔다 이런 사건이
삼별초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삼별초의 난이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지금은 삼별초 항쟁이다라고 해서 이거에 독자적인 의미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가 사실 오래되진 않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일제시대에 김상기 박사라는 분이 삼별초의 의미를 갖다가 이거는 몽고 세력의 끝까지 항거한 자주의식의 발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좀 보편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진도의 용장성, 그 다음에 제주의 항파두성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별초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국내의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작지만 당시 동아시아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13세기는 사실은 몽고의 시기였거든요. 몽고가 동아시아를 하나하나 점령해 가던 시기였고 그 개성에서 40년간 이렇게 한걸 함으로써 사실상 이 원래 그 몽고가 고려를 먹고 그다음에 고려 군대를 이용해서 이제 일본까지 점령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사실은 40년간 버티면서 일본이 침략하지 않게 되는, 침략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일본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오랫동안 이 고려에서 몽고가 진을 빼니까 이 일본을 침략할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즉 그 몽고가 그 다음에 금나라라든가 남송이라든가 그 밑에 이제 베트남 참파까지 점령을 시도했다가 결국은 금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송을 명하게 해서 그쪽을 완전히 정복을 했지만 그 이하는 또 제대로 정복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 동아시아에서 이 삼별초가 40년 동안 이 몽고에 저항을 하다 보니까 그 몽고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정복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썼지만은 이 삼별초의 항쟁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곳은 일본이다. 일본이 그 전에 사실 일본이 잘해서 이긴 건 아니거든요. 뭐 태풍도 불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 때문에 일본이 이제 점령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 삼별초에서 또 일본 그때 가마쿠라 막고 시절인데 거기에 이제 그 편지를 보낸 것도 최근에 발견된 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삼별초가 일본하고 남송하고 연합을 해서 몽고에 대적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본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도 삼별초의 진도 정부는 아무튼 역할을 했었던 거죠. 사실 근데 이 삼별초의 항쟁은 4년밖에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생활에 우리 역사에 준 의미는 상당히 큰데요. 일단 우리가 고려까지만 해도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되게 이 배를 통한 어떤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했던 세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서는 이런 해양적인 어떤 문화나 세력들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섬을 비우는 공도정책을 통해서 이제 바다를 가까이 하는 이런 게 없어졌는데 이 삼별초를 보게 되면은 당시 참 활발하게 동아시아라든가 주변에 어떤 그 해상의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삼별초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몽고 세력에 들어와서 이 제주도가 100년간 몽고의 통치를 또 받게 됩니다. 사실 고려와 별개적으로. 그래서 이 제주도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의 변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몽고가 들어온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삼별초가 유도를 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죠. 모든 역사라는 것이 하나로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서로 인과관계를 일으키면서 생기는 것이라서 삼별초가 당시 40년 동안 항쟁했던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결과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삼별초가 없고 바로 고려가 무너졌으면 일본은 점령됐을 것이고 일본의 역사 또한 변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변했겠죠. 그래서
이 삼별초가 주은 역사적 의의가 너무나 크고 또 삼별초에 사람들을 기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삼별초 순례길이야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려는 예전에 서경의 난처럼 제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부터 사대주의가 이렇게 심화가 돼서 그냥 중국만 바라보고 살았을까? 이거가 저는 이 삼별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는 사대주의 역사다라고 저는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자주의식을 가졌던 우리 선조의 그런 모습들이 저는 길이 기억되고 또 그 가치와 그 의미가 계속 후세에 물려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별초의 그 순례길을 갔다 온 이후에 그 과정들을 또 영상이나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별초 순례길에 대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